자, 7월 8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국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 순서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주제는 후쿠시마 괴담인데, 후쿠시마 괴담,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 좌파 세력이 그전에는 이 장사를 해서 좀 이익을 봤어요. 그때 강우병도 그렇고, 뭐, 사드도 그렇고, 이익을 봐서 괴담을 막 붙들었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괴담 이거는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론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 횟집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이게 표 장사가 안 돼요. 예. 제가 통계를 보면요. 예. 옛날에 그 광우병 장사할 때요. 예. 괴담. 예. 그때는 이게 지지율이 20% 폭락했습니다. 예. 그때 MB가 완전히 그렇죠. 청와대 디사를 올라가지고 아침 이슬 노래 부르고 그때 기억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폭락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사드 때도 장사 뭐 괜찮았죠. 예. 그때 지지율이 한 3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이 장사하니까 예.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ARS는 40%다 넘어요. ARS는. 말 그렇게 나와요. 네, 갤럽도 30% 후반 막 올라가요. 갤럽에 많이 올라갔어요. 예. 지금 여기 막 지지율이 38까지 올라갔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게 많이 놉니다. 예. 그렇잖아. 예. 아니 민주당 어쨌든 10%포인트나 뭐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너 이게 국민의 85%가 반대한다는데 왜 지지율은 85가 안 돼? 그 말이 안 되잖아. 예. 그 85%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100%가 반대하는 거야. 나도 반대. 그럼 나도 이게 방류 반대한다니까. 없으면 좋죠. 아유 안 하면 좋지 안 하면 방류. 좋지. 예. 근데 어쩔 수 그게 없잖아요. 우리 어민들을 뭐 해를 못 먹을 만큼 위협적이냐 아니냐. 예. 이거 문제잖아요. 그럼요. 예. 자꾸 이게 뭐 방류 반대 85% 네.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런데 지지율은 85는 고사하고 네. 뭐 30%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지지율만 보면 대실패를 한 거예요. 네.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한 거야. 자기들이 장사하려면 미천이 필요하잖아. 아. 야 우리 전국에서 돈 동원해가지고 네. 막 10,000명씩 동원했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막 이게 전국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래가지고 미천들이가 장사했더니 예. 지지율은 더 떨어져. 예. 저는 이게요. 결국에 그 괴담은 국경을 못 넘어요. 괴담은 예. 이게 IAEA라는 그게 전 세계적인 걸려버리니까. 이슈잖아. 예. 누가 이게 민주당 말 믿어요? IAEA 말 믿지. 이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쏘은 학습 효과. 예. 여러분 이것도 게 있고요. 예, 강호병.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 이미 핵폐수가 나왔잖아. 예. 그 경험 있잖아. 예. 측정해보니 문제 없잖아요. 예. 이런 효과도 있고. 예. 무엇보다 저는 역시 국민이 위대하다는 게 요즘 이게 MBC, KBS만 장악이 안 되잖아. 요즘 이게 송구권에 뭐 혼술부터 예. 온 데서 진실을 팩트를 가르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똑똑해. 예. 원래 이제 똑똑해요. 앞으로 너 괴담 장사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 예. 괴담 장사는 이제 하지 말고 예. 이제는 이게 그냥 깨끗하게 정직하게 예. 장사해라. 예. 이렇게 이제 촉구합니다. 근데 앞으로 장사 못해요. 왜냐하면 미천 다 털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전을 날렸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또 민주당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재명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좀 뿔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뭐 이재명 자기 구속 안 되려고 막 온갖 수단을 다 써가지고 민주당 의원 지금 168명이죠. 그 막내가 뭐죠? 김홍걸 또 뭐 복당을 시켜서 168명 됐는데 168명이 막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이것도 거의 이제 지루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거 괴담 통하지도 않고 이 괴담 뭐 미천 다 날리면은 나중에 총선할 때 자기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재명의 영이 안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이재명이 손절당하는 그런 뭐 징후처럼 저는 보이던데 로텐더홀 심야 로텐더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규탄한다고 전부 다 169명, 167명 모여라 했는데 모인 사람은 한 140명 됐는데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장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요. 예. 자기들에게 그 전국에서 총력 동원한 데가 땡볕이야. 예. 땡볕에 그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자기들이 10만 명이래. 예. 경찰이 10,000명인데 예. 땡볕에 그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예. 한 번 동원하려면 그 지구당으로 한 번에 500에서 1,000만 원 든대요. 그럼 차 빌려야지, 밥 먹여야지, 밥 먹어야죠. 또 내려가야지. 예.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그 들어요. 나중에 보면 또 공천도 안 줘. 그러고 이게 고생시켰잖아. 걱정도 안 줘. 근데 이번에는 로텐도로는 시원하대.
아, 시원해요. 그, 야, 이놈들에게 전부 다 완전히 피 쏜 것 같아. 거기가 시원하대.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 이렇게 그 뭐 세종대왕상 있고 예. 이렇게 그쪽인데 거기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천장이 높아서 항상 시원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 잠잘 준비, 야, 철야 농성이 막 그래 밤에까지 있어야 되는데 네. 9시 반 되니까 70명 되고 이재명이 이어폰 꽂고 막 핸드폰 막 네. 만지작하고 네. 다른 놈들에게 들어누웠더라니까. 들어눕고, 예. 아니 그 자러 왔냐고. 예.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잖아.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머니한테 독서실에 가가 밤샘 공부한다고 돈 받아 가잖아. 그러면 이게 독서실에 가 자는 놈 많아. 그것이 그게 1박 2일 공부하는 거냐고요. 예. 완전히 그런 놈들이더라니까. 예. 한마디로 이게 저는 이번에 그 4대 망언이 있다 봐요. 후쿠시마 4대 망언. 예. 일부에서는 3대를 말해서 3대. 4대 망언이 제일 이것 때문에 김새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이재명이가 완전히 그 옥스퍼드 앨리슨 교수를 돌팔이다. 야, 돌팔이다.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앨리슨 교수가 과학 좀 공부를 했잖아.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국제망신 당했습니다. 그럼요. 옥스퍼드 명예교수를 돌팔이다. 돌팔이 과학자라고. 와, 그게 첫째 망해버리고. 돌팔이 정치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영주. 아, 김영주. 와, 김영주가 결의안하는데 야, 우리 홋카이도 가서 맛집 술래하고 골프 치자. 예. 일본에 방출하면 바로 북부로 가면 홋카이도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죠. 예. 거기 가잖아. 이걸 김세벌에서 그냥. 김세벌이. 네. 세 번째 임종성인가? 네. 야, 나에게 똥을 먹겠지. 내가 그 일본 거 안 먹는다. 그래, 네 똥이나 먹으라고. 이게 완전히 맛이 가버려. 옛날에 그 김규리가 청산가리 있잖아. 청산가리를 먹을지언정 그랬죠. 미국 소 안 먹댔잖아. 근데 나는 미국 가서 막 햄버거 막 햄버거 먹기 다 넣어버렸잖아. 김규리. 너 여기 청산가리 먹어야지. 왜 햄버거 먹어? 햄버거 먹는 게 넣었잖아요. 미국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누군지 민주당 입장인지 IAEA 결의를 건너기 깡통이라면서 유엔에 제소하자. 유엔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민주당 방침. 야, 이걸로 이게 국민들이 이거 넣었잖아요. 네, 나왔어요. 그 이야기. 민주당에. 네. 이걸로 이게 진짜 무식해도 야, 민주당 이재명 IAEA가 유엔의 직속 산하기관이잖아. 그걸 갖다가 읽어보지 않은 놈이 제가 오죽하면 방송에 가가지고 야, 내가 패널직을 걸고 아, 패널직. 안 걸고 패널직을 안 걸고 나는 내기 싫으니까 패널직을 안 걸지만 너가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읽은 놈 있으면 보고서 내 진짜 이게 손에 장을 지닌다 이랬거든요. 몇 번 자기들도 이게 인정해. 그래서 그 상대 패널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김종대 의원이 읽고 있더라 이러더라고. 상대 패널이. 그런데 그렇지. 야, 김종대가 막 정의당이지 민주당이냐. 그 다음에 김종대가 현역입니까 지금? 현역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네. 상대 패널도 인정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 중에는 한 명도 읽은 놈이 없어. 읽지도 않고 깡통이다, 백지다, 완전히 정치 보고서라고 떠들어. 그러면서 이게 유엔에 제소한대. 와, 유엔에서 이게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 계담이 이번에 완전 김새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IAEA 최종 보고서가 140쪽이거든요. 140쪽인데 이 IAEA 최종 보고서가 딱 공개되고 나서 2시간 만에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1분에 한 페이지씩 읽어도 2시간 만에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이 좌파 진영의 패널이 아니 그거 그 번역기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번역기 돌려서 한글로 돼도 이 140쪽을 2시간 만에 다 못 읽고 그 전문 용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모르는 전문 용어. 그리고 읽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고 나서 깡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고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는 아 그거 안 받아 알아 깡통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가소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쪽이. 지금요 그렇게 IAEA를 무시하는 나라도 없지만 뭐 북한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 있죠. 근데 더 황당한 게 그 개딸들 있잖아. 이번에 그 사무총장 오는데도 공항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댓글에 제명이네 마을에 갔더니 막 야, 너 뇌물 받아 묻지. 너 완전히 뭐 일본 앞잡이 아니냐. 야, 중국의 홍위병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진짜 우리 이재명의 개딸들 세계에서 진짜 최고 문제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이 지금 뭐 본인이 살려고 이런저런 막 시도를 하면서
한국 정치도 후퇴시키고 한국 정치를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후퇴시키고 또 이 외국에서 볼 때 자 정말 한국 정말 그 뭐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저거 저 정치 보니까 저거 완전히 엉터리고 저거 완전히 아프리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 그리고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망언 4대 망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망언 하나 더 붙일게요. 저는 위성건이 그쪽에 민주당에 이거 뭐 해양 그 오염수 저지 투쟁 뭐 TF 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전에 TV조선 토론에 나와서 이 강우병을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 강우병 걸린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TV로 생중계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들으면서 무슨 인간 강우병이 수십만 명 했는데 나중에 TV조선도 좀 이상하니까는 그게 확인해 보니까는 수십만 명이 아니고 200몇 명인데 다 200몇 명인데 그중에서 미국 때문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다 다른 데서 걸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명을 요구하니까는 위성군이 한 말이 그거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사람이 아니고 강우병 걸린 소가 수수말이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소보다 못한 놈이네. 소보다 못한 놈이지. 그렇잖아요. 광우병 걸린 소보다 더 못한 놈이 위성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람하고 소도 구별 못해서 그 사과해야죠.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생중계 되는데 다 했어요. 하고 해명한 거는 못 들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막 괴담을 퍼뜨리는데 그 롤텐톡을 할 때 위성건이 이제 TF 팀장이라고 나와서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하겠다 하니까는 어떤 중진이 아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면서 집에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도 지금 부글부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 이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고요. 민변이 현재의 이거 뭐 국민의 뭐 기본권 어쩌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원고 그러니까 소송 제기자의 고래를 포함을 시켰던. 저번에 민변이 그 천성산 터널 있잖아. 도롱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법적으로요. 네. 제가 이 변호사지만 우리 그 선배님 이름으로 소송할 때요. 네. 선배님한테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받아가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위임을 해야지. 변호사가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송국근 선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송국근 그렇죠, 이름으로 그렇죠. 소송하면 그렇죠. 이거 범죄입니다. 그렇죠. 위조입니다. 위조. 위조죠. 송국근 도장 내가 찍어서 마음대로 하면. 저는 여기 민주당 민변 너 거기 고래한테 허가 받았냐? 고래 도장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너 도롱뇽한테 허가 받았냐? 이건 너 거기 범죄 허락도 안 받고 고래나 도롱뇽한테 허락 받고 이게 원고해야지. 이거 각하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볼 필요도 없다 해서 그렇겠네. 옛날에도 이게 각하됐고 도롱뇽 이번에 고래도 각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변이 이런 짓을 하는 게 민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희화적이도 전 세계에서 이게 뭘 하냐고. 이걸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대. 아니 저번에도 말이 안 되게 강제징용 있잖아. 그것도 일본 법원에서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일본에가 졌잖아.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 하니까 그때 김능환인가 대법관이 아니 독립운동하는 심정을 이기게 해줘가지고 이 난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맞네. 일본에 해야 되네. 원래 일본에 가가 했다니까 졌다니까요. 요거. 요것도 우리나라에 헌재 가면 또 헌재 재판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뭐 들어주고 이게 국제사회 조롱거리입니다. 정말 이게 민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고래 가지고 재판을 우리나라 헌재에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 WTO에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문제고 뭐 해양 재판소 있잖아. 거기도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재도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대든 민주든 이런 단체들이 다 정치화돼 가지고 한번 싹 물갈이가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연대라는 것이 원래 권력에 권력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운동에 참여를 해서 참여연대인데 지들이 권력에 참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이게 정치화되면서 어떤 좌파 진영을 위한 그 변호사들 모임 뭐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뭔가 이 새로운 그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민 씨가 요즘 유튜브 부럽지는 않은데 하고 나서 며칠 만에 구독자가 20만이 되대요. 제가 지금 한 24만 돼요. 제가 20만 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민 씨가 또 뭐 셀럽 흉내를 내고 하는데 그때 그 서정우 변호사께서 해서 말씀 나누실 때 8월에
그 공소시효니까는 그 본인이 부모들이 만든 가짜 서류 본인이 다 갖다 냈잖아요. 그래서 공범인데 공소시효 때 기소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고 하면 짚고 나서 기소 분위기로 그때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쫄았는지 갑자기 착한 척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송도 취하 안 하고 예. 고려대하고도 소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 부산대 의전도 의전. 항소심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전액에 반성이 없잖아요. 입학 취소한 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혀 반성 안 하니까 기소해야 된다. 예. 이랬더니 아마 그 재방송을 많이 봤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갑자기 이번에 이거 소송을 다 취하겠다. 아직을 취하서 낸 건 아니에요 법원에. 네, 서정훈 근데 효과로 서정훈 효과. 하겠다. 예.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예, 예. 소취하겠다. 하겠다, 맞아요. 예, 그러고 뭐 반성한다, 막 갑자기 뭐. 이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도인데요. 예, 예. 하나는 이제 그 소송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나. 예, 이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 예. 이미 엄마가 대법원에서 4년 확정이 됐잖아. 네, 4년 확정됐죠. 따라서 이게 이길 가능성은 없고. 예, 아버지도 2년 그러니까. 1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폭양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처벌을 피해보자. 기소. 결국에 기소를 피해보자. 예. 이런 꼼수예요. 아, 내가 이게 반성하게 악은 눈물처럼 흘리면 내가 반성한 줄 알고 불쌍하니까 야, 가족 다 기소할 필요 있냐? 자기 아버지가 요게 가르쳐줬- 기소를 피하기 위한 꼼수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줬나? 법대 교수라서. 뭐 지도 그 정도 머리는 있겠지. 방송에서 하니까. 예. 요런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조국이가 했던 말 두 개를 인용합니다. 예. 조민한테 돌려주는 거네. 네, 조국이 해준 말이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읽어주는 거죠. 예, 예. 조국이 뭐랬냐? 옛날에 그때 유명한 그때 외교부 장관 있잖아. 유명한. 아,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있었어요. 있었잖아. 거기에 자녀 문제 있었거든. 아, 그럼요. 예, 그때 맞아. 조국이가 한 말인데 예, 파리가 예, 앞에 그 앞다리 있죠 파리. 예. 이걸 이렇게 싹싹 비빈다고 해서 사과하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퍽 때려잡아야 된다. 조국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가 그대로 하면 되네, 조민한테. 그러니까 예. 조미가 뭐 이게 소송 취하고 반성합니다 해서 예, 이게 뭐 손바닥을 싹싹 비빈 데서 이게 사과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8월달 지나면 또 날뜁니다. 그럼- 8월 공소시효 끝나면 끝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퍽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 말.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조국이 한 말이 있죠. 중국의 노신의 말을 인용했는데 예. 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 구해주서는 안 된다. 미친 게. 그렇죠. 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착한 게는 괜찮은데. 예. 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이게 조국이 한 말이야. 지금 이게 조국 가족이 뭐 이게 미친 개처럼 빠져가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이걸 불쌍하대서 이게 건져주면 안 돼요. 더 죽도록 때려 패야 돼. 그럼 다시 본성이 살아나네. 본능이 살아나네. 미친 본능이. 지금 이게 조국 가족 불쌍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아니 엄마는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영치금으로 번 돈이 2억 4천입니다. 교수 월급에 몇 배야? 동양대 교수 월급이 얼마냐고? 교도소장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훨씬 많죠. 2억 4천이야. 아버지가 이게 책 써가지고 파는 인쇄하고 돈이 얼마냐고? 예. 아버지도 몇 억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조민이 유튜브가 지금 24만이라니까? 조회수. 거기 고향이라는 노래 내가지고 음원 수입만 기부한다 그랬거든. 예, 예. 근데 유튜브 수입은 기부한다는 말도 없어. 어문 수입은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떼돈 벌고 있으면 떼돈.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일만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더 때려 패듯이 그다음에 싹싹 발을 비비는 팔이 때려잡듯이 더 이게 조민도 기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된다. 예. 분명히 기소 안 하고 봐주면 8월달 공소시효 끝나면 또 이게 날뜁니다. 그때 가서 검찰 비판받지 말고 제대로 이게 검찰 처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까지는 뭐 안 하더라도 구속은 안 어머니가 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 기소는 해야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작물압이 비슷한 건데 뭐 물건 훔쳐오면 그거 처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짜를 막 그 아버지 엄마가 막 만들어 가지고 자 따라 이거 너 안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한 걸로 하자. 이거 너가 대학교에 갖다 내. 그러니까는 네 알겠어요 하고 그들은 아무 제의식이 없이 갖다 냈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범죄 처벌할 때 공범이 많잖아. 예. 가장 형량이 높은 거는 누가 최대 수혜자냐. 아 그렇죠. 이걸 봅니다. 예, 예.
아니 수혜자가 누구냐 말이야. 그게 조민 씨잖아. 지가 대학 입학증 따고 지가 의사증 따면 지가 수혜자지. 뭐 엄마 아빠가 수혜자냐고. 맞잖아요. 원래 이게 이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럼요. 나는 그 가족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전부 다 가짜인 줄 알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내라고 그러고 네 알겠어요 엄마하고 그래 그 가서 뭐 시험 붙었니 얘 붙었어요 덕분에 이런 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이죠. 이번에 그 총선 때 강서구청장 선거 같이 보궐선거하죠. 김태우 그때 이 수사관 그 특감반 수사관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하면서 그 조국과 관련한 일들을 양심 선언을 했죠. 그래서 다 터뜨렸는데 결국 그게 부메랑 돼서 이 구청장직이 날아가서 다시 그 보궐선거가 치르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재출마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면 복권이 되면 출마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뭐 서울시내 구청장 한 15명이 이 특별 사면 복권을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사면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세 가지만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는 이제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저는 이 법조인이 아니라도 이게 폭로를 양심선을 했는데 그때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도 구속했죠. 그럼요.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모 조국도 구속했죠. 조국도 이제 유죄 받았죠.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고 뭐 이게 유죄라고 하는 거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우윤건 뭐 러시아 대사가 뭐 의혹이 있다. 뭐 철도 시설 공단 누가 의혹이 있다. 이것도 폭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조사해봐야지. 제가 보기에 아무런 오히려 국민의 알 걸 때면 진짜 양심 선언자 공익 신고자예요. 오히려 이게 보호를 해줘야지. 상을 줘야지. 이걸 갖다가 매를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요. 아니 우리가 50개 폭로했는데 그래 가사 하나 문제 있다 해서 49개 공이 있는데 그 한 개 가지고 처벌하면 누가 폭로하겠냐고. 그럼요. 폭로하는 사람이 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째 이거 사면해준다는 거 첫째 이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게 김명수 사법부가요. 시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김명수 최강욱이는요. 아직까지 최강욱이는 지금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끝난다니까. 대법원 전화비체로 넘기나 버렸다니까. 그럼요. 최강욱이는 임기 다 채운다고요.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밑에 그 판사들 있잖아. 밑에 연구원이랍니다. 보고서 올리잖아. 4일 만에 그냥 기각식. 일주일도 안 돼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진짜게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렇네. 김명수가 장난치는 게 아니 김태우 수사관도 주민이 뽑았잖아. 강서 주민이 얼마냐고 인구가. 그 국회의원이 3명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주일도 안 돼가 김태우만 기억시키고 최강욱이 아직 있고 이게 정의냐고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저는 사면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강서구 있잖아요. 김태우가 일을 잘했어요. 벌이 난 일도 많고 근데 우리 그 김태우 수사관이 안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공천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 강서 구민들이 심판을 받았고 이미 일을 벌인 것도 많고 지금 여기 김태우 구청장만큼에게 대안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그럼요. 그런 저는 이거는 당당히 사면해서 예상자들 보니까는 뭐 좀 그렇더라고요. 당당히 사면해가지고 보궐선거에 다시 한번 보내서 강서 주민들이 과연 이게 김명수 대법원이 옳은지 틀린지 강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법원에서 일종의 개심죄를 적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폭로를 시작이 돼서 뭐 조국 사태 일어났고 유재수 감찰무마 뭐 블랙리스트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하나의 이 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개심죄를 적용을 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지금 그거 그러니까 그때 이 반칙과 특권을 다 밝혀냈던 현 정권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그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물들을 많이 다루는데 1부에서도 계속 추미애부터 이해찬, 송영길 막 다루고 2부도 지금 인물 중심인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그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좀 감동적이었다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평소 친분이 좀 있으세요? 아주 친하죠. 제가 근데 그 방송에서 옛날에 구속될 때부터
예. 편을 들어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게 옛날부터 편을 들어준 게 일관되게 아니고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김관진 장군이 참 군인의 표상인데 너무 이게 억울하게 지금 구속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했더니 방송을 보고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예. 친한데 그분이 꼭 그 밥을 먹고 하면 전철을 타고 가요. 예. 제가 이제 밥 먹으면 택시 하나 잡아주는데 예. 전철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테러 북한이 암살 1호입니다. 1호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테러 겁 안 나냐? 김관진 그 장군 사진 걸어놓고 막 이렇게 뭐 던지기도 하고 총도 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내 하나에게 어차피 조국에 바친 목숨, 내 하나 죽는 거는 겁이 안 난다. 다만 이게 내 주위에 있다가 테러로 아이고.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면 그게 걱정이다. 진짜 이게 훌륭한 분이고요. 예. 이분이. 근데 이 재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군형법의 정치에 개입했다. 그 사이버 사령부.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2년 4개월 실형이 나온 거죠. 옛날 고등법원에서 2년 4개월. 근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내려보낸 거예요. 전부 다 무죄가 아니고. 근데 군형법의 정치 관여는 유죄고 직권남용 중에 그 중에 이제 일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기무사에 뭐 530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장을 불구속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기소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무죄다. 일부 무죄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된 거죠. 아마 이제 어제 최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고는 8월 18일입니다. 아마 8월 달에 선고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핵심은 내가 이게 그 68년 1월 21일 68년에 육사 들어왔다. 그때 김신조 사건이지. 68년 1월 20일 청와대 습격 사건. 김신조. 이때 육사 들어와서 평생 나는 이제 강한 군대.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오점이 된다. 이러면서 이게 그 잘 판단해 달라. 그러면서 이게 특히 중요한 게 밑에 사람들이 안 다치게. 부하들은 선처해달라. 이렇게 그 발언하셨고요. 저는요, 이게 다 무죄가 됩니다. 그 기존의 유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군형법이 아니에요. 그 한동훈이가 검사입니까? 한동훈은 이게 검사 사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민간 내내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김관진 장관도 이게 군대 예편했어요. 그럼요. 민간 내내로 국방부 장관 거예요. 이 군형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법이 몰라도. 그래서 변호인이 계속 그 적용법이 잘못됐다. 이러잖아요. 이거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 시절에 했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장관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변호인이, 김원장 변호인이 군형법 적용은 잘못됐다, 민간인이다. 이런 데 주장을 하고 있고, 최어종 그건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떠나서 이게 9,000개 댓글. 사이버 심리전 있잖아. 거기에 댓글을 다른 것 중에 이제 그 문재인 민주당 야당 공격하거나 박근혜 편든 게 9,000개야. 겨우. 우리 송국권의 혼술도 인기 있는 유튜브는 댓글이 몇천 개 달리잖아. 진짜 심리단원이 몇백 명, 몇천 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9,000개면 진짜 김관 장관이 개입해라고 지시했으면 9천만 개는 달렸겠지. 더루킹처럼. 더루킹이 8천만 개 넘어. 맞잖아요. 9,000개야. 개인 몇 사람의 일탈 정도.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내용을 봤더니 북한도요. 사이버 심리전 할 때 막 박근혜가 뭐 최순실이 이러잖아. 그럼 여기 아이라 하면 군인들도 아이라고 반박해야지. 아니 그 전부터 정치 댓글이야. 그럼 댓글 할 때 이게 박근혜 박자도 들어가면 다 정치 댓글이야.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사이버 심리전 합니까?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소입니다. 저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 보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면접을 줬잖아. 이번에 그 부위원장 시켰잖아. 부위원장을 했죠. 사실상 면접을 준 거잖아. 만약에 지금 이게 겁나는 게 좌파 판사들이 김명수 체제 3명 있잖아. 아직 남아있죠. 있어. 그 일부가 3명을 해. 근데 구속할 수가 있거든. 법정 구속. 2년 4개월.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있다가 만약에 법정 구속하면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김현희가 사형받았죠. 다음날 사면했죠. 바로 이게 저는 좌파 판사가 혹시라도 유죄 때려 구속하면 바로 다음날 사면해야 된다. 이걸 촉구합니다. 그 바로 다음날 사면도 가능하네요. 법으로는 김현희도 김현희 때 그 사면의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김태우 전 구청장도 지금 그냥 사면하면 되네요. 원래는 발의로 특사 이런 거 필요 그렇죠. 없어요. 원래는 제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에 걸쳐서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정우의 법대로 진행을 해드렸고 역시 유쾌, 상쾌, 통쾌한 해설이 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